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 뭐 요새 계속 제가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 파크포레온 청약 완벽 분석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어요. 이제 그거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제가 그 또 홈페이지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뭐 메뉴들이 지금 좀 닫혀 있더라고요. 그런 메뉴들 뜨면은 또 디테일하게 혹시 청약에 도움될 내용들이 있으면은 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핵심적으로 볼 것은 이제 그 층별 뭐 이런 분양가 더 세부적인 분양가 드리겠죠. 근데 슬슬 그 청약 조건 같은 것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10년, 10년 제가 당첨이 되면은 10년간 재당첨 안 되고요. 이거 꼭 유의하시고 당첨된 다음에 포기하셔도 재당첨 제한은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꼭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별 공급 이번에는 3구 타입, 4구 타입, 2구 타입에서 특별 공급이 진행이 돼요. 저는 충분히 그 초소형 평형에도 분명히 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초소형 분석은 따로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특별 공급 관련해서 꼭 기회 되시는 분들, 특히 신혼부부 분들, 신혼부부 이렇게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기 하나 정도면은 충분히 4구 타입 22평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큰 메리트가 그 가격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으니까 4구 타입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쭉쭉 내려볼까요? 네, 그리고 전매 제한 8년, 거주 의무 2년, 재당첨된 10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거주 의무 2년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년입니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 일부터 8년이니까 입주부터 6년간 보유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그 최초 입주가 가능일부터 2년이라는 거는 그 처음에 여기 준공되고 나서 전세 월세 못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은 꼭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2025년 1월부터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입주 기간 주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 요거 꼭 반드시 생각하시고 청약하시고 요것 때문에 경쟁률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이제 3구 타입이나 4구 타입, 18평, 22평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 그러니까 네 식구로는 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보통 네 식구, 뭐 5식구 요런 집이기 때문에 아마 그 18평, 22평 요쪽은 신혼부부 뭐 2식구나 3식구 혹은 1인 가구 이런 쪽에서 청약을 할 텐데 그분들은 청약 가점이 되게 높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거주 의무 때문에 가점이 낮아지고 중저가점 분들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둔촌주공 여러모로 중저가점자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상기시켜 드립니다. 일정 확인하시고요. 일정 뭐 특별 공급은 5일, 12월 5일, 일반 1순위는 12월 6일, 나머지는 뭐 2순위나 기타 지역은 사실 큰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거기까지 안 내려갈 거라고 보고 당첨자 발표 12월 15일인데 이게 중요한 게 그 이번에 그 장위 그 4구역 장위 자이 그 정확하게 이름은 라디언트 거기도 이번에 입주자 공고가 나왔는데 이제 당첨자 발표 16일 날 하더라고요. 둘 다 청약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둘 다 다르면은 둘 다 청약할 수 있고 먼저 당첨되는 쪽에 우선순위가 걸리기 때문에 둔촌을 우선시하되 장위도 넣고 싶다. 혹시 둔촌 떨어지면 장위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둘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아마 이렇게 당첨자 서류 제출하고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미계약분 예비 당첨자들에게 연락하고 그 다음에 뭐 1월 지나고 나서 아마 그 무순위 줍줍이 나중에 내년 초쯤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분양가 살펴볼게요. 2구 제곱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면서 좀 작아도 되고 대신 싼 거만 추구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노리시고, 근데 3구 제곱이 더 가점은 좀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점 커서는, 왜냐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구 제곱 분양가는 7억, 4구 제곱은 이제 8억 8천까지 됐는데 여기는 확장비랑 옵션비 이런 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산을 해보니까 3구 제곱 같은 경우에 한 2천만 원대 중반 2,600만 원 정도 되고, 4구 제곱 같은 경우는
하면은 이자가 이제 한 3천만 원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갭 투자를 하더라도 금융비용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을 책정할 적에는 중도금대출 이자도 감안해야 되지만 내가 요 집값이라는 개념에 요 분양가 플러스 중도금대출 이자를 붙여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집을 매수를 하더라도 금융비용은 발생할 거니까 거의 똔똔 쳐서 퉁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할 비용을 계산할 적에는 중도금대출 이자도 계산을 하되 다른 집값과 비교를 할 적에는 중도금대출 이자는 붙이지 않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7억 초반 초중반 옵션 이런 거 합쳐서 4구 타입은 한 9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메리트는 가장 이제 헬리오시티가 가장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는데, 헬리오시티가 4구제곱에 물론 계단식이 있어서 좋긴 해요. 물론 계단식과 이제 복도식이 섞여 있고 둔촌주공은 복도식만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헬리오시티 입지가 좀 더 좋은 반면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시설 같은 거 굉장히 좋고 좀 더 신축이고, 그 다음에 특히 초소형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헬리오시티는 비역세권까지 다 퍼져 있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둔촌주공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서 여기 요 헬리오시티 시세와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고점이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매 제한이 8년이잖아요. 그럼 8년 내에는 전고점을 뚫겠지. 2030년까지는 전고점을 뚫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매도할 적에는 분양가 대비 아마 한 거의 2배, 2배에 해당하는 그러면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현재 호가, 현재의 하락장을 감안하더라도 요 정도인데, 여기서 아마 49제곱 같은 경우는 호가는 요 정도 유지하지만 제 생각에는 안 팔릴 것 같아요. 조금 더 낮게 감안해서 한 12억 후반, 그리고 9억 후반, 여기서 혹시 더 떨어진다, 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11억 후반, 뭐 한 9억 초반 요 정도까지 감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7억 초반과 9억 요 정도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안전마진적으로 봐도 3구 타입은 1억 후반에서 2억, 보수적으로 봐도 2억 정도. 그 다음에 4구 타입은 한 12억까지 떨어진다고 쳐도 9억이면 안전마진 3억 정도, 요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대출까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물량이 이렇게까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메리트 있는 가격을 조금 더 낮은 가점으로 당첨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요거까지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청약을 노리시는 분이라면은 이 정도 기회를 놓치지는 마셨으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걸 보고 비싸다고 패스하는 그런 우는 좀 범하지 않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어요. 하지만 5구 타입이 가장 가점 높은 타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조합이 머리를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요 정도면 이제 뭐 확장비, 에어컨비 이런 거 합쳤을 적에 아마 11억 정도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산해보니까 3,6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3,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건 내가 부담할 비용 측면에서는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다른 아파트 가격과 비교할 적에는 감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옵션비 포함해서 한 11억 정도, 고층 11억, 저층 뭐 10억 초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을 층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저층이 조금 더 비쌉니다. 메리트 대비 비싸고, 보통은 한 고층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혹은 좀 채광이 잘 나오는 동이라면 저층도 괜찮으니까 마이너스 8%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한 5% 정도, 5, 6%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성비는 좀 고층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요 10층에서 19층 사이 요 층이 가장 가성비가 지금 좋게 분양가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된 다음에 고려하실 적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당첨되면 다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헬리오시티와 비교를 해볼까요? 헬리오시티는 20.9억이 전고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매 제한인 8년 내에 매도를 한다라, 8년 후에 매도를 한다라고 보면은 그 2030년까지는 전고점 뚫겠지라고 생각하면은 내 분양 받은 거에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현재 호가 기준으로 봐도 14억 후반, 저층 대비해서 14억 후반에 조금 더 하락이 온다라고 가정까지 해도 한 14억, 13억 후반 정도라고 보시면은
요 지금 옵션 포함해서 한 11억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여기도 4구 타입과 마찬가지로 안전마진 한 3억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실거주도 가능한 평형대의 대출까지 되니까 이 정도의 가격 메리트를 그냥 지나친다. 게다가 물량까지 많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는 특공도 없기 때문에 물량이 되게 많아서 가격 메리트 대비해서는 분명 가점 컷이 낮을 거거든요. 가점 컷은 제가 따로 분석해드리겠지만 가점 컷이 낮을 테니까 요 정도 기회에 그냥 놓치지 마시라는 생각 들고, 이번에 장위 자이 레디언트 고기도 고기에 34평 분양가랑 비슷비슷해요. 거기가 10억 2천 몇백 요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전고점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그런 가격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9제곱 전고점이 21억 20.9억까지 갔지만 장위는 좀 좋게 봐도 한 15억 정도, 그 장위 중에 대장급이라고 봐도 한 15억 정도의 가치였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메리트가 사실은 있긴 있어요. 물론 요거 떨어지면 장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는 둔촌이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34평 가시죠. 34평은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게 문제죠. 대출이 안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미분양 우려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과장이고, 혹시 일부 타입, 특히 주방 맛뷰로 유명한 이 타입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타입인데, 미분양이 되더라도 미분양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부담의 핵심은 그 실거주 의무가 바로 적용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미분양이 되면 실거주 의무가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도 실거주는 바로 할 수 없는 그 분들의 매수세가 이어져서 아마 몇 주 내로 다 소진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보면은 저층은 12억 5천에서 고층 뭐 5에서 9층은 12억 9천, 그다음에 여기 저층은 한 12억 5천에서 여기 19층까지 여기는 13억 정도인데, 비교를 하자라면은 사실은 저층이 좀 비싸게 나왔어요. 저층이 원래는 여기 10층대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0%, 좀 적게, 앞에 좀 트인 집이다. 앞에 트인 동이라고 해도 한 8%, 마이너스 8%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마이너스 한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좀 저층이 좀 더 분양가 메리트는 낮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층이 당첨이 되면은 대부분 계약할 수도 있는데 저층에서 좀 포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A 타입이 가장 좋은 타입이에요. 제가 여기 그 지난 방송에서 평면 분석 같은 거는 다 해드렸는데 왜 이래? 보시면은 A 타입이 이렇게 좋은 타입입니다. 이 포베이 판상형으로 가장 좋고 향도 거의 남향에 가깝게 가장 좋은데, 아쉽게도 9층까지밖에 없어요. 물론 향이 좋고 앞이 트였으면 7, 8, 9층도 그 고층 못지않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7, 8, 9층 당첨이 되면은 괜찮고 13억이면 충분히 좋은 가격인데 저층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점, 요거는 단점이 될 수 있고, 나머지도 역시 높아봐야 지금 10층대 그 정도고, 여기 대부분 좀 저층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타입 주방 맛뷰로 유명한 이 타입 같은 경우는 20층 이상이지만 요 주방 맛뷰라서 좀 그 비선호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똑같이 비싸기 때문에 똑같이 다른 것과 고점 그 분양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가 메리트는 더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 살펴보시죠. 옵션은 발코니 확장은 생각보다는 싸게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제 84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에서 한 1,700만 원대까지, 최대 1,700만 원대. 여기는 이제 알파룸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한 1,200, 1,300, 좀 넓게 나온 거는 한 1,800 이렇게 나왔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1,200 뭐 요 정도 나왔고, 좀 작은 타입은 400, 30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확장비는 좀 싸게 나온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괜찮고, 그리고 여기 창호도 KCC에서 여기 좋은 타입은 또 LX 하우시스로 고급 타입이죠. 그래서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이 좀 비싸게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하시고 그 감안해서 분양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정도 좀 전시를 하면은 전실은 뭐 84 타입 같은 경우는 900만 원대에서 1,100만 원대고, 여기서 공기청정기 기능 포함하면은 최대 1,300만 원대까지 간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뭐 500만 원대, 500만 원대, 600만 원대 뭐 요 정도 플러스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어컨은 다소 비싸고
발코니 확장비는 저렴하게 나온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전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별도로 참고하시고 하실 분 하시고 안 하실 분은 개별적으로 뭐 마련하시면 되겠죠.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옵션 이런 것들 마이너스 옵션 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꾸밀 수도 이렇게 뭐 공사할 수도 있으니까 입주하자마자 입주하기 전에 공사하실 분들은 마이너스 옵션 찾아 해가지고 내가 공사 새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봤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팩트 기준으로만 살펴봤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헬리오시티와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고덕 그라시움까지 비교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덕 그라시움 플러스 훨씬 더 비싼 단지인데, 분양가는 고덕 그라시움 정도 혹은 그 이하로 나왔다라는 점, 싸게 나왔다라는 점으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청약 전략은, 내 뒤에 다른 걸 선택했을 때의 기회 비용, 그 다음에 내 가점을 기준으로 어떤 타입을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가점 컷을 예상해 보면서 전략을 짜보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84 타입 같은 경우는 더 다른 기회비용과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구제곱 이하는 굉장히 강추드린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점 컷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공유드리고 같이 전략 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